심리 상담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는 게 우리 좀 이따 치료를 다루기는 할 거지만 뭔가 가서 그냥 내 얘기를 쏟아내는 곳이 아니라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런 좋은 기술들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좀 더 심리적으로 잘 적응하기 위한 좋은 기술들을 가르쳐주는 이런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살과 자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거든요. 그리고 정말 훈련이 잘 받고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거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떤 분들이 저 자살하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상담사가 막 왜 그래 뭐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굉장히 이런 식으로 되게 비타당화하는 이런 멘트들을 날리고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 왜 죽으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전문적으로 다뤄졌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심심치 않게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무거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이제 꼭 이렇게 이 자살과 자해에 대해서 혹은 이런 다른 무거운 어떤 정신 장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을 꼭 찾아 나서기를 저는 꼭 추천을 드려요. 그냥 일반 상담만 배워서 정신병리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상담만 가지고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다루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전 그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신과 트레이닝이나 정신병리에 대한 어떤 경험이 많지 않아도 얼마든지 상담을 잘 하실 수 있어요. 단지 오신 분의 상태가 어떤지만 미리 판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분이 그냥 어떤 그런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별도의 지식이 없는 분도 얼마든지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심각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면 그때 가서 상담 잘 하시는 분이 얼마든지 도움 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아직 이분이 어떤 도움을 받는 게 적합한지 모르는데 거기서 이분이 무슨 도움을 받아야 될지 판단조차도 그 정신병리를 잘 모르는 분이 결정하실 수는 없는 거죠.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인 거죠. 자살 방지 서약서 같은 거 작성한 센터가 많은데 효과가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이전에 이제 리뷰 연구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효과가 참 있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좋은 마음으로 이거를 서약을 해요. 그런데 안 하겠다,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자해나 자살을 만약 이분이 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상담센터로 다시 오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거라도 안 써놨으면 좀 편하게 선생님 미안해요 그때 했어요 이랬는데 서약서 내용이 거의 이제 네가 이런 그 시도를 하면 우리 이제 끝이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봐가면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충분히 얘기를 나눠서 하는 게 너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하는 거.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뜻입니다. 사람 따라 달라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아주 모두 제네럴하게 그러니까 국룰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난주인가 이제 사실 DBT 얘기할 때도 얘기해 주셨지만 자살 위험이 너무 심각할 때 같은 경우라면은 사실은 언제든지 임상가나 치료자랑 연락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긴급한 연락망 같은 걸 구축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진짜 케이스 특성에 따라서 각기 다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약간 이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다른 견해가 있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살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한 어떤 내담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그냥 보냈다 이러면 이제 법적으로 책임을 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약서를 쓰는 이유가요. 솔직히 말하면 상담자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거를 이 서약서가 그래서 이 내담자의 자살을 막는다의 주요 기능은 아닐 수가 있어서 그 이후에 이제 다른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그냥 그 서약서 한 장 쓴다고 뭐가 그렇게 갑자기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오히려 그 상담 내에서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이 상담자 선생님이 자기 보호하려고 쓰라는 건가 이런 거라기보다는 상담자 선생님이 정말로 그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걸 쓰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만화 같은 결말을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정확하게. 어느 날 찾아가서 그동안 힘들었지 뭐 이렇게 몇 마디 하면은 다 해결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래서 가족으로서 뭔가 해주고 싶다면 제가 보기에는 계속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환경을 좀 조성해 주는 거, 그리고 그 상담 선생님과 대화는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그리고 만약에 그 상담 선생님 뭔가 충분한 전문성과 도움을 못 주는 분 같다 그러면 보호자들이 그런 걸 좀 찾아줄 수 있겠죠. 좀 제대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 갖춘 선생님이 생각보다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좀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실 가족이 해줄 수 있는 네. 최선의 일인 것 같아요. 네. 자살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것을 해요. 이걸 그냥 얘기를 할까요? 아, 그렇죠. 네네네. 하세요. 네, 보통 이제 그리고 그거에 대해 관련된 얘기를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은데 이제 보통 저희 임상심리 전문가들은 자살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이게 과연 어떻게 좀 개입을 해줘야 되는지 평가를 다루게 됩니다. 총 보통은 이제 4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질문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자살 사고가 얼마나 높은지, 실제로 자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뭐 방법, 수단 같은 거를 다 이제 마련을 해놨는지, 자살 방법 같은 것들을 마련을 해놨는지, 그리고 실행 의지, 뭐 이런 4가지 정도 영역에서 보통 평가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어떤 식의 개입이 가장 적절한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좀 이런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징후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징후가 사실은 리스트가 있는데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언급을 하거나 주변 정리를 한다던가 뭔가 갑자기 갑작스럽게 뭐 사람들에게 연락을 한다던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그거에 너무 치우치시다가 징후가 없이 갑자기 하시는 갑작스럽게 분도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을 놓치실까봐 혹은 내가 이런 걸 놓친 게 아닐까? 뭐 이런 죄책감을 가지실까봐 참 말씀드리기가 주저스러웠던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대응을 많이 물으시는데 사실 여러분이 할 대응이 많진 않아요. 그리고 그게 결정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책임보다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이 사람이 안 죽게 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안 죽게 어떻게 하면 빨리 죽지 못하게 만들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지. 내가 무슨 말을 혹은 뭐 어떤 관심을 이걸 가지고 이 상황을 역전시켜 보겠다보다는 당장은 욕을 먹을 수 있어도 뭐 진짜 입원을 시킨다던가 그렇게 해서 당장 자살을 시행하지 못하게끔 도와주는 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어떤 멋진 말과 뭐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제 아마 검색 같은 거 해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자살의 10가지 징후 뭐 이런 리스트 같은 게 나와 있어요. 쉽게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이제 거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감정 기복이 갑자기 있다든지 뭐 수면의 문제가 갑자기 사람이 잠을 안 잔다든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찾아보시되 너무 그런 것들이 결정적인 단서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입원을 하시면은 자살 사고 같은 걸 많이 줄여주는 사실 약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응급으로 해줄 수 있는 많은 사실 도움이 있고 그냥 일단 또 보호를 시켜주고 아까 말씀시켜주는 것처럼 제때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이것처럼 또 인간의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병동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분들이 뭐 SNS 이런 글을 올렸다 뭐 이러면은 사실은 그 경찰분에게 조금 찾아가도록 부탁을 드리는 게 좋고요. 경찰 그리고 신고가 제일 좋죠. 네, 너무 응대 잘 해주세요 요새는. 그리고 내가 너무 불안정하다 이걸 느끼신다면은 경찰하고 의논을 하셔서 2시간마다 자기를 체크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연락을 주시는데 만약에 안 받으면 찾아오십니다. 지방 서마다요 대부분 서울은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리학 전공한 경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믿었지 않으시면 그분 좀 바꿔달라고 그래서 도움을 정식 요청하면 명칭 있죠. 피해자 너무 아닌가요? 길어서 못 외우겠어요. 네, 항상 피해자 전문도 하는데. 피해자 전문의원인데 임상심리 대학원 나오셔서 이제 훈련을 받고 경찰 공무원 되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아마도 경찰 쪽에서도 이런 전문 인력이 필요해서 이제 많이들 요즘 채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렇게 자살 시도하시는 분들, 자해하시는 분들이 약물, 알코올 많이 쓰십니다.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주로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술을 좀 못 마시게 한다든가 이 정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주로 들고. 모여서 술로 풀어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안 돼요. 술 마시면 어쨌든 내 판단력이 굉장히 흐려지고 되게 내가 무서워. 어쨌든 뭔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되게 무섭잖아요. 근데 그 무서운 그 억제력을 좀 이렇게 낮추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모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좋아요. 차를 마시세요. 차. 그리고 이제 임상심리 전문가들이 주로 하는 것은 어쨌든 그 밑에 있는 정신병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하고 개입을 하는 거죠.
섭식 장애가 실제로 있다던가 우울이 있다던가 불안이 있다던가 하면 거기에 이제 개입을 같이 하는 거고 네. 자해 관련돼서는 아까 잠깐 나왔었던 대체 행동 이런 것들을 같이 의논해서 결정을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빨간 펜을 긋는다던가 고무줄을 튕긴다던가 하는 식으로 자기의 자해를 이렇게 누르는 그런 방법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역시 그 최근에 나온 여러 미국이나 독일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그게 되는 사람이 있고 하면서 이게 뭐야 유치해 하면서 오히려 조금 안 좋아지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합의하에 같이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 살아남았다는 자체에 대해서 좀 많이 칭찬과 네, 좀 이걸 많이 평가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자체가 얼마나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그렇죠. 네. 자살이 용기 있는 선택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아까 그 신영국 잡지에서 한 연구 결과를 이쯤에서 소개를 해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신영국 잡지에서는 이제 뉴 잉글랜드 저널이라고 그게 이제 3대가 복을 쌓으면 겨우 그 저자 리스트의 끄트머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엄청난 네. 저널입니다. 뭐 근데 아까 소개를 다 드렸는데. 아 그래요? 그래도 되게 그 말이 좋아서 이제 뭔가 그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뭐 모방 자살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그렇죠. 시도를 하고 나서도 그 뉴잉글랜드 저널에서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는 자꾸 자살 예방을 할 때 유명인이 막 자살을 했는데 이거에 동조되는 게 되게 위험하네. 사회 복지 체제가 어떤 게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진짜 제일 위험한 거는 제대로 치료받고 있지 못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그대로 사회에 살고 있는 게 제일 문제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자살 위험도를 높이는 게 없기 때문에 사회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거는 환자들을 찾아서 가장 적절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그 문제가 회복될 때까지 충분히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 저 이 시점에서 꼭 드리고 싶은 몇 가지 그 공지가요. 24시간 전화 상담 가능한 자살 예방 상담 전화가 1393이고요. 청소년 전화 1388 아까 말씀드렸고요.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그다음에 한국생명의 전화 1588-9191 참고해 주십니다. 저희가 나중에 자막으로도 다 넣어드릴게요. 진짜 마지막으로 자살 생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가족이나 친구들이죠.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이 궁금하다. 이거는 뭐 많이 나오는 부분이지만 애도를 본격 애도를 할 기회를 서로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요즘은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예전에 자살 유가족 상담 같은 것들이 서울시에서 사업으로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저도 이런 분을 내담자로 저는 치료를 해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 남겨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심정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 떠난 사람에 대한 슬픔도 굉장히 크지만 어떻게 나를 두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지에 대한 분노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지와 같은 불안 같은 것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을까 하는 죄책감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검은 덩어리처럼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주는 이런 애도 상담을 저는 받기를 정말 추천드려요. 뭔가 주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물론 함께 있어주고 뭐 위로해주고 이런 것들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너무 이런 것들이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떠났다면 최악의 상황이라서 혼자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꼭 전문가를 저는 좀 찾아가시라고. 비슷한 결론을 말씀드리긴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네. 드라마틱한 결말은 생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두 마디 내가 그때 손을 잡아주면 얘가 살고 이 가족이 인생이 달라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적인 치료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그리고 유가족에 대해서 역시 그분들도 피해자잖아요. 그냥 그런 관점으로 같이 봐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좀 풀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있습니다. 생산적인 논의를 저희가 좀 시급하게 해야 되는 네. 때여서 네 그렇습니다. 닉주님 심리시간이요. 심리전 언니들 자 여기까지 하고 네, 혹시 오늘은- 마무리 멘트 하실 선생님 네, 있으시면? 네, 마무리 멘트 해주시죠. 중간에 앉으시면.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네. 근데 진짜 살다 보면 재밌는 일이 생길 거예요. 네. 별 일이 다 생깁니다. 예, 오래 살아야 재밌는 일도 생길 가능성이 네, 맞아요. 생기죠. 네.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삽시다. 그리고 문제 해결이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죽음만이 해결이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죽음은 해결이 방법이 아니에요. 회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좀 고민을 해보고 또 필요하다면 꼭 무서워하지 말고 전문가들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렇게 무거운 주제 같이 다뤄줘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죽음 미워하지 맙시다. 죽음 미워하지 마시고요. 네. 네.